네,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며칠 전에 연말까지는 집값이 좀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, 제이비는 어떻게 보세요? 이거 얘기 조심해야 되는데. 조심스럽게. 네,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?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. 음. 근데 요새 좀 부동산 심리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뭔 집을 사냐. 딱 뭐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지금 생각하면 참 딴 세상 얘기 같긴 한데 불과 2, 3년 전만 해도 정부가 어떻게든 집값을 잡으려고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도 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 너무 재산권을 많이 침해한다, 위헌이다 그런 논란도 뒤따랐습니다. 예. 뭐 좀 뒤늦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요. 헌재는 최근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. 저도 이 뉴스 봤는데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어요? 이제 뭐 해당 규제는 2019년에 발표된 소위 12.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일부인데요. 이제 부동산 대책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땐 특히 대출 규제를 굉장히 세게 했던 건데요. 네.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속해 있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건데요. 이게 뭐 조건을 한정하긴 했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은 사실상 뭐 처음 도입됐던 거죠. 근데 이런 목소리가 있었잖아요. 아니, 내 집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는데 이것까지 막느냐.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거 아닙니까? 뭐 그러니까 이제 소송까지 이어진 걸 텐데요. 헌재 소송을 청구한 A 씨는 이제 변호사인데 15억 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새 아파트를 좀 구매하고자 했었습니다. 근데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갑자기 발표하면서 새 아파트를 못 사게 된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았다면서 이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거죠.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이게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겁니까? 이제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나 유동성 등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예. 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감독 규정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.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제 뭐 근데 그 규제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이제 법적 용어로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. 당시 이제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었고 이게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안정성 등 국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조치였다라는 거고요. 네. 또 이제 15억 초과 또 그리고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등으로 뭐 한정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했다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. 근데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거 위헌이라고 본 의견도 꽤 있었다면서요. 이제 9명 중에 5대 4로 이제 갈렸는데요. 5대 4. 예, 압도적으로 합헌이라고 한 건 아닌 거죠. 이제 재판관 3명은 금융위가 담보 인정 비율을 정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예 대출 금지를 정책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가 않았고 또 초고가 아파트가 뭔지 법적 정의도 없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. 네. 뭐 참고로 이 규정은 추후에 좀 정비가 됐습니다. 네. 또 이제 문영배 재판관 한 명은 당시 초고가 아파트 대출을 금지하면 은행 경영 건전성이 위험해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이제 기본권 제약을 할 만큼 뭐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그렇죠. 의견을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야 이제 가능한데 5대 4가 돼 버렸기 때문에 5명이 합헌이니까 더 다수긴 한 거죠. 그렇죠. 예.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된다면 이 카드를 또 꺼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게 언제 과열될지 알면 참 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정부든 부동산 정책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뭐 정부 개입 자체가 문제다, 뭐 시장에 맡겨라, 뭐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따라오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정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가 정부의 책임인지를 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판결인 것 같고요. 네. 이번 결정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일정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꽤 강한 정책 카드도 합법적인 영역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결정이 된 거긴 한데 이게 또 너무 과잉하면 안 된다는 여지를 동시에 남기기도 한 거라 뭐 향후에도 좀 논쟁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아유,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하고 교육은 참 난제 중에 난제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죠. 황두영 작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